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이게 화면이. 가만히 있어라. 오케이, 가만히 있다. 이거 고정하기가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댓글 올라온다. 머리가 엄청 기네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방금까지 합주하다가 방금 작업실 와가지고 합주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머리요? 좀 잘라야 돼요. 너무 길어요. 저 그때 언제였지? 그때 좀 톤 다운하고 머리 잘랐다고 했었잖아요. 도토리처럼. 근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길렀어요. 이제 자를 때가 됐어요. 요리요? 요리 이게 매주 하기는 좀 그래서요.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이제 해야 될 것도 있어서 매주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준비되면은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전에 머리 해야죠. 머리를 그래서 커트를 할 예정이에요. 이제 다 같이 도토리. 지우 형이 도토리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제가 도토리를 해야 되나? 사실 이게 짧았을 때 약간 도토리 같았어요. 도토리 같았었는데 도토리는 영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머리 까는 거요. 도토리. 저 지형이다 이거. 근데 지금 여기 모기가 있어요. 이게 지하거든요. 작업실 여기가 그 근처에 천이 있어가지고 벌레가 많습니다. 벌레라기보다 모기가 많아요. 제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모기거든요. 방금 지형인 것 같은데 혹시 지형이시라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혹시 지형이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이거 형들 보고 있구나. 그냥 이거 작업실에 사실 저만인 게 아니라 형들 다 있는데 지금 저만 지금 혼자 하고 있는데 형들 이거 말 잘못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도토리 물음표는 지형 아닐까요? 우수 형은 지금 도토리는 아니고 현준이 형도 도토리는 아니고 지형만 도토리여가지고 저는 머리가 완전히 그 버섯 같아요. 버섯. 가운데 가려면 버섯이에요 진짜. 진짜 길다. 와, 이거 봐요. 제가 이러고 살아요. 앞이 안 보여. 댓글은 보입니다. 당근 아저씨 안녕. 일드에 나온 합격 킹카. 일드. 일드를 안 봤는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약간 뭐 이러면서 약간 뭔지 알죠? 어이
약간 이런 느낌. 오이 오이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런 거. 아 근데 머리 진짜 길다. 머리 자르고 모범생 되고 여주랑 사귀는 남주. 아 스토리까지. 모기요? 아 모기는 저는 언제 혼낼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아 어제도 10시까지 못 잤어요. 저 아침까지 해 뜰 때까지. 해 뜨고 나서도 모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잠귀가 진짜 어두운 편이거든요. 진짜 어두워요. 제가 잠들면은 저에게 이제 청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누가 그러니까 건들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 소리로 인해서 잠에 깨지 않는데 이상하게 모기 소리는 깨더라고요. 이게 좀 모기 좀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있다면은 꿀팁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기 제가 유난히 모기 좀 잘 물린 체질인가 봐요. 어젠가 이틀 전에도 자는데 저한테만 모기가 와. 진짜. 전기 모기향 그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거 있어도 물리더라고요. 그니까 전기 그 모기향보다 그 모기는 그 모기 그 전기 모기향을 뚫고 제피를 이제 제피가 더 이제 더 원하는 거죠. 아니, 모기향찜이야. 나는 이준영 피가 더 좋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네. 모기 계피향 수정과 모기가 계피향 싫어하는 거. 근데 저도 계피향을 싫어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모기랑 잘 맞는 건가? 홈매트. 온라인 라이브 사실 온라인 라이브도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뭔가 기대도 되는데 사실 오랜만에 그래도 공연을 하는 거니까 되게 기대도 많이 되고 뭔가 좀 그래도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수정과보다는 제가 차를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수정과보다는 음, 그 알죠? 비락 식혜 살라 했는데 실수로 수정과 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비락 식혜 맛집 그쵸? 준영 씨 오늘 내 생일. 오 해피 버스데이 뿅. 해피 버스데이. 생일 참. 야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진짜 뭐 한 게 별로 없는데 벌써 생일이에요. 벌써 생일까지 아니고 좀 있으면 생일이에요. 다다음 달에 생일이니까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와 진짜 올해 정말 여러모로 참 느끼는 게 많은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1년 진짜 금방.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너무 좀 예상치 못한 대로 막 흘러가다 보니까 막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말 연초나 이제 어제래 그 작년 연말에 세웠던 막 2020년의 계획들이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는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2대 8. 2대 8.
2대8이 근데 되게 편해요. 이게 5대5는 약간 좀 촌스럽잖아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나? 좀 그런데 2대8은 그래도 좀 그래도 뭔가 있어요. 전 네. 근데 이게 자전거 타거나 바람 맞으면 5대5 되는데요. 평소에는 2대8. 이러고는 못 다니니까 한 여기 눈에서 이쪽에서 살짝 갈라줍니다. 네, 이쪽에 살짝. 5대5? 그건 5대5가 아니라고요? 왜요? 이거 5대5 맞지 않아요? 이게 5대5 아니에요? 이거 5대5잖아요. 이거 5대5 맞잖아요. 아니에요? 5대5가 그럼 4.5 4.5 대 5대5 4.5 대 5.5 4.5 대 그 뭐지? 제가 만들어낸 거 있어요. 저분 누구시지? 형? 하고 있어? 하필 이 타이밍에 들어. 뭘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3대 4대 3입니다. 3대 4대 3 3대 4대 3 2대 8 5대 5 4대 2대 4 네. 뭐 이러고 놉니다 제가. 네. 이러고 놀아요. 네. 가위 딱 이렇게 딱 일자로 문제 알죠? 그 여기다가 뭐딱 그 바가지 같은 거 대놓고 일자로 가위를 자르는 거. 모기다. 모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희동이 머리요? 둘리 애기. 희동이가 그 둘리는 애기였나요? 맞죠? 희동이. 잡은 것 같아요. 방금 들어온 분 현준이 형입니다. 네, 현준이 형. 그렇게 바가지 대고 자르면 지우 형이 탄. 지우 형이 아니라 전 지우 동생으로 할게요. 지우 동생과 지우 형. 투지후. 아이즈 모드 도토리. 올해 모기 두 방 물림. 모기 두 방. 부럽다. 사실 저도 모기 진짜 안 물리는 편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모기 애초에 제가 자는 공간에 모기를 절대 들여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자는 공간에 대해서 어디서든 잘 자거든요. 근데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 때문에 막 마음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막 모기가 여기는 모기가 없어요. 없겠지 하고 주변을 살피고 모기 없어. 그러면 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막 모기를 막 많이 물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모기가 워낙 저를 좋아해서 자꾸 저를 찾아냅니다. 네. 어디 막 구멍 틈 모기 구멍이 있나 봐요. 모기가 막 와요. 어디 막 분명 여기 모기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하는데 막 모기가 한두 마리 날아다니고. 모기가 그렇게 전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합주할 때 머리 어떻게 하냐고요? 합주할 때는 악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 악기라고 칩시다. 일단 치고 있다가 이게 연주한 동안 이게 머리를 또 넘기고 하다 불편해요. 또 연주하다 보면 못하니까 이게 내려오면은 그냥
이러고 쳐요. 그냥 이러고 치거나 아니면 그냥 고개 내리고 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상태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머리가 좀 정리가 됩니다. 예. 사람 따라. 아 근데 저는 들어온 다음에서도 확인해요. 문을 닫고 완벽히 밀폐된 상태에서 없어. 근데 몇 시간 후에 막 그게 들리니까 뭐지 싶어요. 막. 설마 사람이 자기가 잠들기까지 기다리는 건가 모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문템 창템 그 모기가 그 높이는 못 올라오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모기가 아파트 한 3층인가 4층 이상은 못 올라간대요. 다 그냥 사람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온대요. 막 계단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로 엘리베이터 탈 때 항상 저는 엘리베이터 항상 천장을 살펴요. 모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최대한 모기가 나랑 같이 내리지 않게 일단 문 열리면은 문 닫힌 버튼 누르면서 나와요. 그럼 문 바로 닫히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가 모기를 진짜 싫어해가지고 맞아요. 빨리 내려야 돼요. 그 모기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럼 모기 자극하지 말고 모기 쳐다보고 있다가 문 열리면은 빨리 후다닥 내려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모기 같이 내립니다. 네. 모기 같이 내리면은 그대로 집까지 같이 들어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네. 2층 집. 옛날에 저도 그 모기 최악의 시대는 혹시 방 벽지 있잖아요. 벽지가 흰색 벽지면 상관이 없는데 막 벽지에 막 꽃 그려져 있고 좀 화려한 막 문양 있는 그런 좀 풀 그려져 있는 그런 벽지들은 모기가 앉아도 모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벽지가 흰색이면은 이제 불 갑자기 모기 잉 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불 확 켜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분명히 여기 사면과 여기 천장 어딘가에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근데 벽지가 막 꽃 그려져 있고 막 그러면 모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네 맞아요. 그럴 때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벽이에요. 막 벽지가 막 화려해가지고 모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 벽이 있으면은 벽 여기 끝으로 가면은 이렇게 살짝 보면은 이게 좀 얇게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모기가 콕 앉아 있는 게 보여요. 그럼 그때 잡는 거예요. 또는 천장이 높으면은 맞아요. 천장이 높으면 이게 모기가 보이는데 모기가 닿지가 않아. 그것도 정말 끔찍하죠. 저만 이거 이렇게 막 그 벽지 막 안 보일 때 막 그 벽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죠? 저만 이렇게 얇게 봐가지고 모기 앉아 있는 거 찾아가지고 잡는 거 아니죠? 파리채도 탁 때리면 잡혀. 맞아요. 그게 잠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뭐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이게 제일 편해요. 그냥 확 하면 휘두르면은 사실 그 숙소 생활할 때 딱 이게 제 바로 머리 옆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거나 뭐 누워 있다가 모기가 윙 트리 돌린 순간 바로 이거 들고 제 귀에 한번 휙 하면은 죽어요. 네, 잡혀요. 이쪽에서 윙 한다. 그럼 바로 들고 휙 하면은 이게 잡힙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냥 귀에서 윙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귀 때리세요. 그러면 잡히는 경우는 많아요. 네, 진짜로.
잠깐 누구시지? 소름 끼쳐서 근데 저도 모기 정말 싫어하지만은 모기를 맨손으로 잡는 거는 좀 약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엔지니어 분께서 오셨어요. 자전거 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냥 날파리예요. 네, 날파리는 저는 뭐 100마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귀 때리면 아프죠. 근데 귀를 때리지 않으면 다른 곳이 아프게 돼 있습니다. 모기는 그런 곤충이에요. 네. 모기 아니면 귀찮아요. 뭐 파리는 파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충과 그 익충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해충과 익충을 구분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집이든 어디든 간에 그냥 뭐 편하게 있다가 뭐가 날아가요. 저거 뭐지? 파리. 파리구나. 파리네. 익충. 익충이랑 그냥 뭐 네. 뭐 그냥 괜찮은 뭐 곤충. 뭐 윙. 초파리네. 윙. 무당벌레. 윙. 나비. 나비가 집에 왜 있지? 근데 모기는 모기는 하면서 이게 사람이 일어나지잖아요. 사람이 모기면 모기는 하면서 모기를 잡을 그 제스처 모션을 이제 자동 본능적으로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정말 그래서 나쁜 곤충인 거예요. 네. 식당에서 파리가 싫죠. 식당에서는 이제 이 파리가 훅 날라오면 이제 왜냐면 제밥이니까 솔직히 배부르면은 뭐 파리가 앉아가지고 뭐 좀 먹고 가는 거 얼마나 먹겠어요. 뭐 상관이 없는데 내가 적어도 먹는 동안은 파리가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기는 왜 소리가 왜 그렇게 사악한 거예요? 이게 아니 벌 소리보다 전 모기 소리가 더 무서워요. 진짜 너무 싫고 벌은 윙윙 하지. 솔직히 꿀벌은 이게 되게 이로운 곤충이자 익충이잖아요. 근데 소리가 좀 그러니까 사실 벌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막 물려 침 맞을까봐.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모기한테 훨씬 한 1000번, 한 10,000번 가까이 물렸어도 벌한테는 한 번도 쏘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에 대한 공포가 1도 없어요. 저는. 맞아요. 장수말벌은 모르겠습니다. 장수말벌은 보면 도망갈 것 같아요. 포켓몬처럼 생겼대요. 장수말벌이. 실제로 보면은 일단은 한 장수말 커봐야 한 주먹 정도? 아니 주먹도 아니겠다. 한 이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자마자 나보다 강한 생물이라고 느껴진대요. 어. 바퀴벌레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막 세스코 부르고 했었는데도 바퀴벌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바퀴벌레는 진짜 징그러워요. 일단은 커요. 네, 커서 싫어요. 맞습니다. 크고 징그러워요. 바퀴벌레는. 근데 바퀴벌레는 뭐 날거나 한국에서는 바퀴벌레 뭐 날거나 아니면 뭐 내 피를 빨아먹는다던가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모기는 피를 빨고 날아다니고 날 잠 못 자게 하니까 나쁜 겁니다. 바퀴벌레가 보이는 건 더 이상 바퀴벌레가 숨을 공간이 없어서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제 알죠. 방금 같이 뭐 바퀴벌레가 이제 뭐 벽에 숨을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숨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걔들은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오는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바퀴벌레 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몰랐을 때 바퀴벌레 보면 바퀴벌레네. 징그럽다. 우리 집 바퀴벌레가 왜 있지? 하면서 바퀴벌레 잡게 돼요. 근데
그걸 듣고 이제 공간이 이제 없어가지고 바퀴벌레가 나왔다라는 걸 이제 알고 바퀴벌레 보면 소름이 돋아요. 저 바퀴벌레를 보고 이 벽을 보게 된다니까요. 뭐 그러면 지금 여기 바퀴벌레가 가득한 거야? 막 그런 생각 하게 돼요. 바퀴벌레네 싫죠. 네, 이렇게 바 선생 여기까지. 네, 바 선생은 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바 선생 끝. 최근 자전거 탑니까? 자전거 네 자주 타고 있었습니다. 네, 네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사실 저는 저녁에 많이 타거든요. 이제 낮은 너무 덥고 또 사람도 많고 주로 자전거를 타는 시간대가 거의 10시에서 아니면 새벽에 막 엄청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뭐 자전거 막 공원에서 타기도 하는데 이제 진짜 뭐 아니면 사람 없는 공터 같은 데도 타기 좋아요. 되게 널찍널찍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해가지고 또 새벽엔 또 차도 별로 없어가지고 새벽에 자전거 타면은 굉장히 힐링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좀 날씨가 비도 엄청 내리기도 했었고 춥기도 했었고 덥기도 했었고 다 했는데 사실 뭐 최근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간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뭐 저녁에 뭐 운동 정도 있었는데 뭐 운동할 때는 뭐 저는 긴팔 자주 입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늘 자전거 안 탔어요. 네. 이따가 저녁에 러닝 하려고요. 네. 자전거 두 손 놓고도 탈 수 있어요. 네. 두 손 놓고 탈 수도 있는데 사실 두 손 잡고 타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근데 이제 가끔씩 이게 자전거 오래 타고 또 오랫동안 안 내리면은 이게 좀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허리 좀 펴주는데 허리 필 때는 이게 두 손을 놔요. 잠깐 한 몇 초 정도. 근데 저는 뭐 워낙 자전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타가지고 자전거가 이젠 익숙해서 그렇지 좀 위험하죠 안 그래도. 네, 안 잡으면 잡고 타야 됩니다. 저 중학교 때는 그 자전거 그 앞바퀴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했었어요. 앞바퀴 드는 것도 막 연습해가지고 막 몇십 미터 앞으로 가고 막 그랬었는데 자전거를 네, 요즘엔 거의 그냥 운동으로 타다 보니까 네. 예전엔 자전거를 제가 거의 학교 다닐 때 중학생 시절에는 집 밖에 나가면 자전거를 탔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진짜 이동 수단으로서 저는 그때 한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제가 걸은 거리보다 자전거 타고 이동한 거리가 훨씬 많을 거예요. 네. 음, 세상 자전거 타고 너무 깜깜하지 않아요? 그죠. 깜깜한 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라이트 켜고, 네, 다 라이트 켜고 다녀야 되고요. 그래도 밝은 데는 또 자전거도 다니는 곳은 또 다 밝아가지고 또 괜찮습니다. 자전거 맞아요. 한강이나 뭐 저는 이제 일산 살았으니까 그 어렸을 때는 그 일산 그 공원이 그 일산에 그 웨스턴돔 아세요? 웨스턴돔이랑 라페스타 그 중간에 그 광장 같은 게 있어요. 그 광장에 그 뭐지 미니 오토바이 아세요? 미니 오토바이랑 그 보드 타시는 분들이 막 묘기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막 그거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다 사라졌어요. 어렸을 때는 그 미니바이크 타보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좀 그래도 그때 너무 어렸었으니까 그 유치원생이었었으니까 나중에 좀 나이 되면 나도 미니바이크 타야지 했는데 사라졌어요. 네. 아직도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타. 근데 좀 위험하긴 해요. 그 제 친구 중에서도 그 롱보드 아세요? 롱보드?
롱보드 타는 친구 있거든요. 롱보드도 타고 보드는 다 타는데 그 친구도 막 기술 연습한다고 막 다치고 엄청 다치고 살 까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친구한테 뭐 넘어져가지고 살 까지는 건 다친 것도 아니래요. 살 까지는 건 다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세게 다치면 막 뼈도 부러지고 막 피도 막 흐르고 막 그런데요. 저는 막 그 정도까지 하면서 타고 싶진 않아서. 네. 누워서 타는 자전거, 아 맞아요. 누워서 타는 거 그거 근데 약간 시강이에요. 저도 타다가 막 누워서 타는 자전거 보면은 와 이렇게 보게 돼요. 스노우보드, 아 맞아요. 저희 스노우보드 전 스키는 타는데 이제 보드는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근데 보드가 확실히 일단 넘어졌을 때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보드 타다가 엄지 손가락 그때 골절됐었고, 저희 이제 그 이모부도 그 보드 타시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골반 쪽 크게 다치셔가지고 수술하셨어요. 저는 스키 타다가 쥐 났고요. 네, 목인가? 아니. 음, 그쵸. 골반 그쵸. 그때 엄청 크게 수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많이 다치셔가지고. 네. 아 스키 진짜 재밌는데. 스키 진짜 재밌는데. 스키가 이게 처음엔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약간 그 무서움이 좀 사라지고 약간 스키가 익숙해지면은 진짜 스키가 진짜 재밌어요. 네. 이불 밖은 사실 위험하죠. 이불 밖은 위험하고 집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긴 한데, 근데 항상 그래요. 집 밖에서는 집이 최고인 것 같고 또 집 안에서 있다 보면은 좀 어디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집에 있으면 사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질 않잖아요. 뭐 이불에 뭐 이불 덮고 뭐 핸드폰으로 막 뭐 유튜브 영상 본다든지 아니면 막 여행한 뭐 그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무언가를 하는 걸 보잖아요. 뭐 영화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어쨌든 사람들이 뭐 뭔가를 이제 밖에서 뭔가를 이제 촬영한 거나 영상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나도 나가고 싶어지는 거죠. 저번 겨울엔 탈 시간이 없었죠. 네, 저희가 보다가 핸드폰 떨군 적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옆으로 누워서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떨구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다가 핸드폰 떨구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아픕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아파요. 저 웹툰은 안 봐요. 네. 아 근데 옆으로 누워서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하게 이게 완벽한 자세가 안 나와. 뭔가 이게 좀 약간 여기 좀 베기기도 하고 좀 허리가 좀 그러고 여기가 약간 목 좀 아파가지고 반대쪽으로 돌려요. 그럼 반대쪽으로도 하다가 좀 뻐근하네. 약간 좀 팔 좀 지좀 나는 것 같고 그러면 엎드려 가지고 핸드폰 세워두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다가 또 엎드려 있으면 알죠. 좀 답답하고 막 여기 목 아프고 좀 옆으로 눕고 싶은데 옆으로도 눕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뒤적뒤적거리고 막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부예쁜 자세가 제일 편하다고요. 폰으로 코 맞으면은 그것은 진짜 핸드폰이 저 그렇게 무거운 그 물체인 줄 몰랐거든요.
무거운 전자기기인 줄 몰랐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리면서 알았어요. 이제 이게 중력 가속도의 법칙과 정말 그 뉴턴 정말 그 중력과 이게 참 이게 현대의 기술의 집약체잖아요. 핸드폰이 현대 기술의 집약체와 중력이 만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쵸, 뉴턴은 사과를 떨어뜨렸잖아요. 사과를 떨어뜨렸는데 저는 핸드폰을 얼굴로 떨어뜨린 거니까. 연습이요? 연습 네 끝났습니다. 뒤에 누가 있다. 괜찮습니다. 모기만 아니면 됩니다. 네, 저는 모기만 아니면 돼요. 뒤에 누가 있다. 뒤에 누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거 약간 당한 건데. 오늘 폰 깨진. 저도 핸드폰이 깨졌습니다. 네, 정말 핸드폰이 깨졌을 때. 근데 핸드폰이 한번 깨지면은 그냥 낙담하게 돼요. 깨졌으니까 뭐 한 번 금 하나 더 가도 몰라요.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가시는 거. 오케이. 네, 형들. 네. 네, 밥 먹는다고. 네. 저도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네. 핸드폰 거의 박살내지 않았었어? 거의 뭐 박살이죠. 뭐. 박살에서 뭐 여기서 뭐 핸드폰이 이제 액정 후두둑 떨어지면 이제 핸드폰 바꿔야죠. 네. 그니까 이게 음소거 그게 이거 아실 거예요. 이게 막 저분들은 이제 갑자기 음수고로 이러면은 저도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인사하시는 분이 준야 갈게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 그니까 정말 이게 받아치는 게 이게 똑같게 받아치는 것 같아요. 다들 근데 그러지 않으신가? 음. 다들 그러지 않으세요? 막 누가 갑자기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되고. 존댓말로 답하고. 갑자기 전 제 동생이 저한테 형. 아니, 내 동생한테 그러지 않겠다.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애초에 뭐 존댓말을 쓰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 처음에 일단 인사를 저에게 거시는 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저도 막 거기에 똑같이 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체육생. 맞아. 특히 손인사. 그냥 안녕 하면 되는데 안녕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는 이거는 그거잖아요. 이건 그 롯데월드 그거니까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밥이요? 모르겠어요. 네. 거미가 있다. 거미가 있다고요? 거미는 뭐 괜찮습니다. 거미가 무게를 잡아주지 않을까요? 손인사 하면서 배꼽 인사 맞아요. 약간 그렇게 하게 돼요. 높임말이요? 전 지효한테만 써요. 이게
어떻게든 그냥 처음 쓴 말을 그대로 쓰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 에덴 활동할 때, 아니 너와의 추억에서 여름 같았나? 그때 활동할 때 지우 형이 뭔가 준영이가 나한테 존댓말 쓰는 게 좀 뭔가 좀 정없어 보이고 그렇다. 준영아 그래서 나한테 그냥 반말 쓰라 이제요. 근데 저는 이걸 풀기가 힘들어요. 이 처음 존댓말 쓰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존댓말을 계속 써야 되고 처음 반말 쓰는 사람은 무조건 반말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붙어버리면은 좀 바꾸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노력은 해봤어요. 야, 말 놓는다 그때 했었잖아요. 막 그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영한테 이제 그래 알았어 이제 반말 쓸게 이랬어요. 반말 쓸게. 근데 그 뭔가 딱 말하고 약간 정적 뭔지 알죠? 존댓말 쓰다가 반말 쓰면은 이게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 솔직히 이게 길게 보면 좋은 건데 이게 그 당시에 이게 그 순간에는 둘 다 힘들어. 이게 갑자기 존댓말 듣다가 반말 들은 사람도 약간 좀 기분이 묘하고 뭐 존댓말 쓰다 반말 쓴 사람들은 좀 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았어요. 그리고 형한테도 뭐 일단은 반말 연습해야 되니까 반말도 연습이 필요해요. 예. 형 뭐 밥은 어떤 거 먹을 거야? 하는데 약간 뭐 약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원래 존댓말이 붙었으니까 지영한테 형 뭐 했어요? 했는데 요 했더니 지영이 야 내가 존댓말 쓰지 말랬지 반말 쓰랬지 맞다 반말 써야지 이러고 그러다가 지금 존댓말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팬분들이랑도 그래요. 약간 저랑 뭐 동갑이시거나 아니면 뭐 어린 팬분들께서 네, 그 한번 이제 처음에는 일단 다 존댓말로 하니까 근데 저희 말 풀어도 돼요? 뭐 아니면 뭐 저희 말 놓을까요? 뭐 이런 말 하면은 저도 그 당시에는 말을 놓긴 놓는데 좀 약간 저도 있죠. 처음 익숙한 게 있으니까 다시 이제 지우 형한테 존댓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존댓말이 약간 딱딱한 존댓말이 아니라 어떻게 약간 반존대 비슷해요. 형, 진짜? 아, 그럼 밥은 먹었어요? 약간 이런 거. 뭔지 알죠? 약간 섞어하는 거. 진짜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요? 뭐 이런 거. 음, 음. 지금 이 방 쓰셔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작업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 슬슬 뭐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반존대가 편하죠. 반존대가 또 이게 저는 이게 존댓말과 이게 반말이 그냥 뭔가 약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존댓말? 뭐 존댓말은 존댓말 뭐 아니면 뭐 요 붙이고 뭐 근데 반말은 그냥 편한 사람에게 하는 말 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존댓말과 반말에 그러니까 뭘 쓰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의사 표현이라도 되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달라요. 존댓말로는 좀 더 약간 뭐라 해야 될까나 좀 디테일하게 표현 가능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반말로 하면은 좀 약간 좀 어째 좀 버릇없어 보인다? 약간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반면에 그걸 존댓말로 하면은 그런 느낌이 1도 없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는 어렵습니다. 네, 한국어 어렵습니다. 저녁이 아직 안 먹었어요. 네, 먹어야 됩니다. 배고파요. 네, 그래서 그럼 좀만 더 얘기하다가 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방 지금 쓰셔야 되는 것 같아서 네. 머리 넘길 때 언니가 보인다고? 설마 지혜 누나요? 설마요? 진짜 제가 누나랑 진짜 닮았거든요. 근데 이게 알잖아요. 이걸 어떻게 언제 느끼냐면 어 저희 누나도 이제 보컬 하시니까 근데 저희 누나 학교 교수님이 이제 대학교 실용음악과 나왔는데 실용음악과 이제 보컬 이제 교수님이 이제 지우 형의 이제 그때 한동안 레슨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제 저희 그 지유 형 이제 보컬 레슨 쌤은 저희 누나를 알고 있던 거죠. 근데 저를 한 번도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좀 저희 누나 지혜라고 할게요. 지혜 동생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저인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홈플러스 장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쌤을 만난 거예요. 그때 쌤이 바로 너가 지혜 동생이구나. 한채 이제 의심도 없이 너가 지혜 동생이구나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닮았구나. 진짜 닮았구나. 그렇게 닮았나? 그리고 막 주변에서도 막 저희는 얼마 전에 그냥 보이스코리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그 보이스코리아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야 너네 누나 노래 잘하시더라. 근데 진짜 닮았다. 이게 노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너희 누나 볼 때마다 너가 생각나가지고 집중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네. 닮은 거 본인만 왜냐면은 이게 가족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오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이제 우리가 닮았나? 잘 몰라요. 네. 왜냐면 이제 워낙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닮은 부분은 안 보이고 좀 다른 부분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딱 사진 찍은 거 보면은 보일 때가 있어요. 얘 피는 못 속인다고 보여요 이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아, 고양이 귀엽죠. 여러분 저는 슬슬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분들도 네, 퇴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래 있으면 저분들의 퇴근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럴 순 없고 저도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식사 안 하신 분은 늦게 식사하시고요. 오늘이 목요일이구나.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시간 빠르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어요. 요.